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그리며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꿈꿉니다. 하루 종일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죠.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퇴직 후 이렇게 될 줄이야 라는 은퇴 선배들의 고백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은퇴 후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의 상실, 예상치 못한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 간극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 사회적 안정성까지 위협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은퇴 선배들이 겪은 생생한 경험과 고통을 들으며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이렇게 될 줄이야. 은퇴 선배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스토리. 퇴직 후의 삶, 정말 여유롭고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마치 평생의 숙제를 끝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한 사례와 은퇴 후 맞닥뜨린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례 1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히 살아온 김철수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 약 3억 원 정도가 있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3억이면 적어도 20년은 넉넉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습니다. 고정 지출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겹치면서 통장이 점점 비어가더군요. 김 씨는 은퇴 후 3년 만에 절반 이상의 자산을 소비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기존의 소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65세에 다시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 문턱을 넘기 어렵더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의 재정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막연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과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례 이 가족과도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박미성 가명 씨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60세에 퇴직하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뜻밖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각자 바쁜 삶을 살더라고요. 남편과도 은퇴 후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 자꾸 다투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해졌어요. 박 씨는 은퇴 후 관계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깊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준비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사례 3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이재훈 가명 씨입니다. 그는 35년간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은퇴하고 나니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허무했어요. 이 씨는 퇴직 후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회사에서의 성과와 역할에만 기반을 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새로운 목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의 상실감은 상당히 컸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직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퇴 전에 스스로 인지하고 퇴직 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는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비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고 연금과 자산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연습도 은퇴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기존의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이웃,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새로운 목표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소한 취미든 자원봉사든 작은 프로젝트든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이렇게 될 줄이야 라는 은퇴 선배들의 고백은 누구에게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어떠신가요? 미리 준비하면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 전문가가 말하는 준비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마치 긴 여정을 끝내는 휴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선배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을 돌아보고 설계하는 종합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의 본질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경제적 안정돈이 곧 시간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은 은퇴자들의 통장을 순식간에 비워버리곤 하죠. 어떤 사례를 들어볼까요? 직장 생활 내내 성실했던 김철수 가명 씨는 퇴직 후 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처음엔 이 돈으로 최소 20년은 살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5년 만에 절반을 소비했습니다. 의료비와 자녀 결혼 지원금, 예측하지 못했던 차량 교체 등 여러 변수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65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예산 관리와 현실적인 소비 계획입니다. 연금과 자산 관리를 통해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부터 매달 소비를 기록하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은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관계의 공허함,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고독감과 마주합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동료, 사회적 모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지만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단절이 찾아옵니다. 박미성 가명 씨는 퇴직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았고 남편과도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우울감이 커지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관계의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특히 기존의 가족 관계도 단순히 기대하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새로운 패턴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공허함은 줄어듭니다. 3.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느끼는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는 역할과 책임이 분명했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조차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5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이재훈 가명 씨는 퇴직 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회사에 있을 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하루하루가 허무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백지와 같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작게나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서적, 관계적, 심리적 준비가 모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 개선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소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은퇴 전에 이미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보는 모의 은퇴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연금 예상액으로 생활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기. 은퇴 후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기보다는 은퇴 전부터 취미 활동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은 은퇴 후의 고독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새로운 목표를 설계하기.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공허감을 키울 뿐입니다. 간단한 취미, 봉사활동, 혹은 작은 사업까지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은퇴 선배들이 남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회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한 발짝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합니다. 은퇴 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평생 일만 하며 달려왔는데 정작 일을 떠나면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적금 통장 숫자만 바라보며 이걸로 충분할까? 고민하는 당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제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은퇴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밀은 돈이 아닌 삶의 설계. 50대와 6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많은 분이 돈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은퇴 후 얼마가 있어야 할까? 이 돈으로 노후가 가능할까? 하지만 중요한 건 돈만으로 행복한 은퇴를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은퇴 후 돈이 아닌 삶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돈은 도구일 뿐 행복의 본질은 가치 있는 시간.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민수 가명 씨입니다. 김 씨는 평생 대기업에서 일하며 꽤 괜찮은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일 아침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나 등산을 하며 시간을 보내봤지만 점점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거죠. 결국 김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였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경험은 돈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며
은퇴 후의 행복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조기 퇴직한 박정희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며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은 각자 바빴고 자신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오래된 취미였던 사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동호회 활동으로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돈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지금처럼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62세의 귀촌한 이영자 가명 씨입니다. 이 씨는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농사도 익숙지 않고 이웃과의 교류도 어려워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농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역 축제에도 참여하며 차츰 마을에 녹아들었습니다. 현재는 직접 재배한 작물을 지역 시장에 내놓으며 경제적 수익도 올리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은퇴 설계의 핵심 요소. 위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을 채울 가치 있는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그것만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삶의 목표를 정하라. 은퇴 후 하고 싶은 활동이나 목표를 미리 정해보세요. 여행, 봉사활동, 배움 등 자신만의 목적이 있어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배우고 성장하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닌 삶의 구조입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돈입니다. 얼마를 모아야 충분할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과연 노후가 가능할까? 하지만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를 깊이 들여다보며 전문가 관점에서 은퇴 설계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돈은 중요한 도구일 뿐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은퇴 생활에서 분명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 그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순 없습니다. 많은 은퇴자가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생활 내내 목돈만 모으던 어씨는 은퇴 후 막상 시간과 자유를 얻었지만 하루하루가 지루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있었지만 삶의 의미가 없으니 공허함이 찾아온 거죠. 결국 그는 몇 년을 방황하다가 뒤늦게 봉사활동과 취미생활을 시작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 돈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돈을 활용해 어떤 삶을 만들지 계획하세요. 예산은 도구일 뿐 목표는 당신의 삶입니다. 2. 관계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사람입니다. 은퇴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수십 명과 교류하며 살아가지만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B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동료와의 관계는 잘 유지했지만 은퇴 후에는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나고
결국 그는 자신이 혼자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B씨는 과감히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함께 요리하고 운동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부터 관계를 넓히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3.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배움과 성장은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며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씨는 62세에 은퇴 후 귀촌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사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 농업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노하우를 익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키운 작물로 작은 사업도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시장에서 인기 있는 농산물 판매자가 되었습니다. C씨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팁: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세요. 이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 후에도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제안: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 1.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라. 은퇴 후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해 보세요. 여행, 취미, 봉사, 강의 등 당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은퇴 후 혼란 없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인간관계에 투자하라.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회적 교류는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3. 배우고 도전하라. 은퇴는 배우고 도전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요리, 외국어, 컴퓨터 기술 등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은퇴 후의 행복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직업과 돈이 중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입니다. 돈은 삶을 돕는 도구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관계, 도전, 그리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넘어선 삶을 설계하고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아휴, 사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새벽 공원 벤치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한 어르신이 무심히 던진 말입니다. 이 말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노후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자녀도 출가하고 월급은 끊겼는데 어느 순간 삶의 중심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밀려난 기분이 드는 거죠. 돈이 없으면 외로움이 2배, 건강까지 잃으면 고통은 3배입니다.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준비 부족? 맞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은퇴 후의 삶을 직접 살아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노인들의 진짜 고백을 통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찬찬히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 1. 나는 연금이 있어도 외롭다. 72세, 홀로 사는 송할머니. 서울 외곽의 한 빌라 지하. 72세 송할머니는 매달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은 노후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지방으로 떠나 연락도 드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가끔 마트를 들르고 돌아오는 일상. 살아있는 게 뭐라고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니까요. 할머니의 말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한 체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걸 노년이 되어서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준비 포인트: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를 미리 잘 다져야 한다.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 모임 등 내가 찾아가는 관계를 평소에 만들어두자. 사례 2. 난 아직도 일한다. 안 하면 굶어. 68세 편의점 야간 알바 이씨. 경기 남부의 한 편의점. 이씨는 새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합니다. 나이는 이미 68세. 허리도 좋지 않고 눈도 침침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40만 원, 그마저도 늦게 가입해 오래 받지도 못합니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가. 감기약 하나 사는 것도 부담이야. 그래도 손님들하고 인사 나누는 게 그나마 낙이야. 퇴직 후 소득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환상일 뿐. 생계비, 관리비, 약값, 교통비 매달 고정 지출이 은근히 많습니다. 돈 없는 노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준비 포인트 60대 이전, 은퇴 후 수입원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작은 임대소득, 배당소득, 유튜브 블로그 수입, 지역 활동형 아르바이트라도 미리 설계하자. 사례 3.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자식 눈치만 봐요. 74세 K씨의 고백. K씨는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80만 원 넘게 받고 배우자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 갈등입니다. 자식 둘 모두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매달 손을 벌리고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집을 팔아 자식들에게 나눠주라 말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날 텐데 살아있으니까 집 때문에 싸우고 눈치 보고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정서적 독립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 포인트 가족과도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대에 자산 관리는 철저히 내 기준대로 감정보다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 필요시에는 유언장, 증여계약, 노후 설계서를 작성해 두자. 결론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은 단지 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고립되고 의미를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재무 설계가 아니라 관계, 자존감, 소득, 건강, 삶의 목표까지 총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50대라면 지금부터, 60대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보여주는 은퇴 후 삶의 위기.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노인의 현실은 단순히 나이든 삶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붕괴의 경계선 위에 선 위험한 삶입니다. 1. 경제적 위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월 약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퇴직 전 소득의 2030% 수준에 불과하며 노후의 최소 생활비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노후를 위한 추가 자산 축적 없이 연금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많은 이들이 생계형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단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편의점, 경비, 환경미화, 폐지수거 등은 신체적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전문가 조언. 50대부터 은퇴 후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저축, 기초생활수급 자격 점검, 지역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수입원을 분산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서적 고립, 인간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우울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명 중 1명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왕래가 줄고 친구들과도 단절되면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보내는 날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설계도 경제만큼 중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동호회, 평생학습 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가족 내 역할 소멸, 정서적 소외와 존엄의 위기. 노후의 가장 큰 고통은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었고 사회의 일원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결정권도 발언권도 사라지며 심지어 가족 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집을 두고 자식들끼리 다투는 경우, 연금을 놓고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 심지어 아버지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 같은 충격적인 말을 듣는 노인도 실제 존재합니다. 이는 노후의 자산 관리 문제와도 직결되며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재정 구조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와 재산에 관한 문제는 감정보다 계획이 앞서야 합니다. 상속증여 계획, 유언장, 연금 관리 등 노후 자산의 주도권은 반드시 본인이 가져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 세무적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준비는 지금 시작돼야 한다. 많은 노인이 말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두렵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만든 사회 시스템과 개인의 노후 설계가 실패했다는 경고입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관계, 건강, 자존감, 존엄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은퇴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더 늦기 전에 구조적인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이미 60대 이상이라면 주어진 현실 안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삶을 재설계하십시오.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연금 받고도 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믿기지 않는 노후 파산의 그림자. 에이, 설마 연금 받는데 300만 원이나 부족하겠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연금은 마법의 돈 맷돌이 아닙니다. 1. 300만 원 부족, 상상 이상의 타격. 3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료비 폭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잦아지고 의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이라도 걸리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주거비, 압박, 월세는 해마다 오르고 집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죠. 외로움과 박탈감, 문화생활,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친구들 만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2.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할까? 길어진 수명 100세 시대, 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젊을 때 벌어 노후에 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가 상승.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 인상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결혼, 손주 양육, 부모님 간병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생생한 사례. 사례 1. 평생 성실했던 김씨 퇴직 후 빚더미에. 김씨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월 200만 원. 하지만 아내와 둘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지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사례 2. 박씨 자식에게 손 벌리다 갈등. 박씨는 자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매번 눈치가 보입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은 깊어지고 박씨는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례 3. 최씨 노후 파산, 폐지 줍는 신세. 최씨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결국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악화되고 있지만 병원 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4. 노후 파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위 사례들은 극단적인 예시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착각. 젊을 때는 누구나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계획 없는 소비율로 플렉스 등 현재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미래를 위한 저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잠깐, 후회는 평생입니다. 잘못된 투자 높은 수익률만 줬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5. 노후 파산 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절약과 현명한 소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꾸준한 자기개발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300만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300만원은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 누군가에게는 1년치 병원비일 수 있습니다. 노후 파산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존엄성까지 위협합니다. 푼돈 모아 목돈 된다는 말처럼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평생 성실했던 김씨 퇴직 후 빚더미의 노후 파산, 남의 일이 아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김씨의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김씨처럼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노후를 꿈꿨던 사람들이 퇴직 후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00만원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씨 부부의 월 생활비는 최소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매달 100만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까지 더해지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노후 파산 왜 발생하는 걸까요? 김 씨의 사례를 통해 노후 파산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막연한 낙관론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실천하지 않습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미래를 위한 준비를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사례처럼 노후 파산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부족한 노후 자금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 씨처럼 자녀 결혼,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개인연금, 저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 갑자기 큰돈 나갈 일이 생겼어요. 자녀 결혼, 의료비, 주택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낮은 금융 이해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리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금융 지식을 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파산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퇴직 후 빚더미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장기적인 계획 수립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 계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현재 자산과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합니다.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하여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사용하며 여행을 즐기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실천 계획에 따라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연금 외에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3. 현명한 소비 습관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가계부 작성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파악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줄이기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계획적인 소비를 합니다. 충동 구매에 자제,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꾸준한 자기계발,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계발에 힘써야 합니다. 평생 교육,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립니다. 재취업, 은퇴 후에도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창업,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여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건강관리,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과식이나 폭식을 피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합니다. 노후 파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 파산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